안녕하십니까. 김능구, 김우석의 정치를 알려주마. 오늘은 이게 그 변수들 중에 하나가 균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변수들 중에 하나가 균인데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걱정이 많죠. 또 겨울이 되면서 세 번째 환자들이 급증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게다가 이번 주에 수능이 있고 이래가지고 사회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위기감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또 백신 얘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이슈가 굉장히 어수선하게 진행되고 있고 게다가 예산 짜는 과정에서 이 재난지원금 예산을 어떻게 할 건가 좀 공방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계속 방역에 대한 자부심을 계속 해왔는데 지금 우리가 연일 400명이 넘고 이러면서 사실 2단계도 좀 약하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의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지만 또 우리 경제적인 그거 문제 때문에 단계로 올리기보다는 2단계 중에서도 2단계 상황에서 일부 좀 확대된 그런 조치들을 통해서 이걸 좀 컨트롤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K 방역에 대해서 우리 김능구 대표님께서는 자부심이 굉장히 컸잖아요. 우리가 요새 이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지금 500명 되잖아요. 네, 이게. 오늘 예, 또 그래서 500명 들어가고. 예, 그래서 이게 또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네. 예, 그리고 순환과 연말. 지금 우리가 3차 유행이다. 사실상 3차 유행이잖아요. 근데 3차 유행에서의 특징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1, 2차는 좀 지역별 그게 컸던 거고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위험하죠. 3차는 전국적으로 하고 또 이게 젊은 층에서 이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무증상자들 감염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처음에 1차 때는 이렇게 주로 이렇게 이 신천지가 그거에서 미숙한 대응 때문에 좀 문제였다면은 2차에서는 이렇게 이 완만한 구름으로서 긴 꼬리가 있었다면은 3차는 이게 큰 산맥처럼 예. 규모가 크면서 장기화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말에 하면은 우리가 간염 재생산 지수가 1.43이다. 그래서 지금 1, 2주 만에 700명에서 1000명까지 확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K방역에서 정말 정부와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른 나라의 모범되게 그렇게 해왔는데 이 코로나 균이 하여간 만만치 않은 모양이고 우리나라처럼 이 마스크를 일상화한 나라도 없는데 참 이렇게 안타깝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K방역이 성공한 이유는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봉사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또 아주 충실하게 정부의 시책을 따라주는 것 이런 것들이 성과를 내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의 K방역의 요체는 이동과 정보 통제죠. 그걸 통해서 서구에서 못하는 성과를 이뤘는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보이지 않는 적이에요. 지금 과거에는 특정 집단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통제하면 됐고 증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데 지금은 전국적인 통제할 수 없는 전국적인 규모 있고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곤란한 환경이고 게다가 겨울철이라는 변수가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좋아하는 계절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K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K방역을 지키는 게 우리 수험생을 지키는 거다라고 하면서 수험생은 우리한테는 거의 신적인 소명 같은 건데 그런 면에서 이번 주 굉장히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만약 뚫리면 겨울 내내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서는 좀 위태롭긴 한데 우리가 좀 마음을 잡고 요 고비를 잘 넘기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보면 그 우리 젊은이 그린 홍대나 네. 그 압구정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뭐 이태원도 그렇고 활력을 다시 되찾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1, 2차에 비해서. 그런데 바로 젊은 이 청들은 이렇게 그 코로나에 걸릴 확률도 낮고 또 가볍게 또 지나가는 자기도 모르게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 공균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바로 그 젊은 층에서의 그 보이지 않는 감염이 그리고 소규모 집단 감염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연말 하면 그 젊음의 계절 아닙니까? 지난번에 예. 뭐 할로윈데이가 상당히 위기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이태원 그 상가 같은 경우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문을 닫고 그러는 데가 많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기가 없는 상황에서 경제를 어떻게 지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됐어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폐업하는 데도 많고 결과적으로 영업 제한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재난지원금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재난지원금은 이번 예산안의 가장 특징이자 쟁점이었죠. 네. 이게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안했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그 수용하면서 예산에 포함됐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3조 6천억 원, 민주당은 2조 원 수준을 검토하다가 3조 원에서 합의점을 받았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뭐 상당히 좀 다행이다 하는데 1, 2차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가 맞습니다. 점점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이게 그 규모가 반으로 줄면은 대상을 줄이거나 액수를 줄이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사실 그동안에는 우리가 대상이 뭐 이렇게 그 정말 어려운 5대 직종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영업 금지되는 기업은 100% 하고 그다음에 제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처음에 200 금지에는 200만 원, 제한되는 데는 15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차당을 쭉 해 가지고 마지막에 뭐 전 국민에게 통신비 지원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짜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규모를 줄여 나가면 밑에서부터 계속 줄여 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영업 금지된 중지된 이런 기업들 이 중소상인들한테 먼저 지원을 하고 점점 줄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통신이나 뭐 아이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없어지거나 거의 그 항목 자체가 없어지거나 그 규모가 굉장히 작아질 거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규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이 먼저 제안을 했잖아요. 국민의당은 좀 많이 하자. 왜냐하면 추경을 하면 안 되니까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가 있으니까 그때 맞춰서가 지난 총선 때 그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재보궐선거 총선 때 재난지원금이 이슈가 되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그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본예산에 좀 넣어가지고 미리 좀 짜놓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팬데믹이 이렇게 그 하면서 그런 거와 맞아 떨어져가지고 정부 여당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결국 수용을 했죠. 예, 그래서 금방 이야기한 대로 이번에 지금 그 거리두기 단계가 지금 2단계잖아요. 예. 수도권은. 그 2단계에서 보면은 집합 제한 업종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적인 어떤 타격을 받는 그런 이 소상공인들한테 예. 집중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부분들의 액수는 이 지난 2차 때보다 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1차 때는 우리가 이 선별이 아니라 전 국민한테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보다는 어떤 이 경제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어떤 통계에 보면은 2차 재난지원금 때 효과가 뭐 이 플러스가 못 됐다고 그러죠.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아마 지금 올 겨울 지나고 내년 초에 어떻게 그게 양상이 나타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변수가 하나 오는 게 그 백신입니다. 백신. 예. 그죠? 백신과 치료제인데 세계적으로 지금 백신이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죠. 그렇죠. 지금 그 패스트 트랙을 타가지고 뭐 서구에서는 하여튼 단계를 줄여가지고 이게 원래 이 사이클이 긴 산업인데 지금 워낙에 위급하니까 이걸 계속 단축해가지고 빨리 접종을 하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막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그거 그 이득을 못 보고 결국은 끝났는데 어찌됐든 겨울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 확산이 되니까 이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곧 예방 접종이 시작될 거다. 12월 중에는 예방 접종이 시작될 거다라고 하면서 화이자하고 모더나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지금 앞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화이자하고 그 모더나 같은 게 96% 전후로 이렇게 예방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한 70% 정도에서 할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그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싸고 좋은 건 없는데 왜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논란도 있고 또 정부에서는 3천만 명을 하자 그러는데 여당에서 4,400만 명을 접종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초기에 이렇게 계약을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개발을 막 하고 있는데 우리 제품이 있으면 수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매끄럽게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유럽연합, 일본, 호주 등도 이렇게 내년 중순쯤 되면 한 절반 정도까지는 다 접종이 되고 내년 가을에는 선진국은 그 백신 접종률이 70% 넘지 않겠냐고 예. 그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전망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내년 가을쯤에는 이렇게 그 국민들이 한 70% 정도 이 백신 접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금방 이야기대로 현재 그 이 접종에 대한 지금 이제 우리가 미리 그 이렇게 구매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언밸런스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균형 잡히고 한 제품만 아니라 좀 여러 제품을 몇 가지 제품을 이렇게 하는 이런 노력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만들어야죠. 예. 이거는 뭐 건강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몰빵해가지고 식품도 그렇지만 약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장난의 여지를 없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이런 부분을 해서 국가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이런 부분들이 최우선 과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정치적인 계산을 일단 빼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야말로 객관적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정부가 감염병 그 전문가들한테 여러 지적과 이 요구를 받으면서도 그 거리두기 단계를 갖다가 지난번에도 뭐 이렇게 확 못 올렸다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국민 경제와 워낙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히 그 소상공인 등 서민들이 직격탄이잖아요. 그래서 국민들 그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그 조심스럽게 그 갈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은 1.4%인데 내년은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은 2.7%로 전망했어요. 예.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바로 이 백신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해서 우리 세계 경제의 어떤 이 전방이 좋아짐에 따라서 우리 수출이라든지 여러 지표에서 좀 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 내년도는 2% 중반 수준의 성장을 회귀할 것이다. 그런데 이 3차 대응의 여파가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슨 산맥처럼 해가지고 내년 초까지도 계속 휩쓸고 가면은 아마 이 예측이 또 바뀔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내년에 좀 이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것이 예측에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이렇게 천만다행이다. 예측이 좀 제발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퍼진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방역을 좀 느슨하게 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방역뿐만 아니라 이게 배고파 죽는 거나 뭐 병 걸려 죽는 거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주 배고파 죽는 건 참지를 못하죠. 사실은 병 걸려 죽는 건 보이긴 하는데 배고파 죽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게다가 먹지 못하면 병원에 그 병원균에 걸릴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느 나라나 이게 균형을 잡아야지 일방적인 뭐 끝까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차단해 가지고 뭐 모든 걸 막겠다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북한식으로 모든 사람들 차단하고 그 오는 사람들 뭐 이렇게 완전히 차단하고 나가는 사람들 뭐 차단하고 또 내부에서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우리는 거기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약간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IT가 강하기 때문에 비대면 그런 사회에서 IT 수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피해가 덜했다. 그런데 이 경제적 피해가 덜한 거를 어떻게 국민들과 일반 국민들과 쉐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좀 모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이 그 코로나 방역, K 방역과 거기에 따른 어떤 경제 이 활성화 부분에서는 정쟁도 여야도 없었다. 이 부분들이 아마 국민들한테 그나마 연말에 그 정치권이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이번 주에 그 수험생들 정말 건강하게 모두 잘 시험을 보셔가지고 좋은 결과들 많이 좀 얻으시길 바라고요. 우리도 그걸 기원하면서 정말 방역에 정말 신경 써야겠다. 어디 가든지 마스크하고 사람들 돌아다니지 말고 뭐 이렇게 하면서 최대한 이번 주말은 적어도 굉장히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